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름이 좀 어렵네요. 헨리에트 앤 크라우저,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벌써 24세를 찍을 정도로 아주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이루어진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지,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서 마구마구 쓰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에 있는 현실이 활성화되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한다. 작가는 원하는 현실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추천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즉, 이 가능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가능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만들 거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에너지를 쓰는 방법, 에너지를 이 현실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소원을 적는 행위는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일종의 의식이다. 형식적인 문장을 사용해 스스로에게 또 세상을 향해 신호등의 초록불처럼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다. 이것은 육상 트랙에서 심판이 내지르는 마지막 출발 신호와 같다. 제자리, 준비, 출발. 이런 신호와 같고, 혹은 나 이제 준비됐어요. 오 필연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보내고 이렇게 회답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어요. 네, 글을 쓰는 것을 우주에 보내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어떤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의식, 이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게 의식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거기에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글을 쓰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효과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효과가, 글을 쓰는 또 다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글을 쓰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감정을 적어내면 그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감정을 다루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글쓰기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인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반영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일은 단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 기운이 정신이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다. 두려움을 쫓을 방법이 있다. 두려움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기록해라. 기록을 통해서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다. 또 근심을 기록하면 비로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근심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 때만 찾을 수 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근심을 넣어두고만 있으면 그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당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휘저어라. 네, 우리의 감정이 머릿속에만 있다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고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죠. 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내 감정이 존재한다면 이게 확대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없애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감정을 정확히 한 글자 한 글자 글로 적어보다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 표현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은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적는 것 외에도 또 작가가 추천하는 것은 나에 대한 찬사를 써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찬사 노트는 내면의 비판자, 즉 의심과 절망의 씨를 뿌리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찬사 노트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당신의 특성을 떠올려라. 찬사 그 자체가 신호이고 메시지이며 메시지이다. 필연이여 이루어져라 같은 구호다. 당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나에 대한 찬사, 나에 대한 좋은 점들을 글로 적다 보면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한 좋은 점, 긍정적인 면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판의 목소리라든지 의심과 절망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찬사, 나에 대한 좋은 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좋은 말들을 적어봄으로써 그것을 더 강화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생생하게 묘사하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느낌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적어보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 선명한 컬러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이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뿌연 이미지로 돼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 섬의 아름다운 섬의 풍경이라든지 파란 지붕의 그 선명한 색깔들을 총천연색으로 여러분이 시각화하고 머릿속에 담아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가슴속에서 아마 솟구쳐 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적을 때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 오감을 적어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생생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묘사하다 보면 그 가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는 무엇보다도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되니 세상에서 가장 값싼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감정들을 적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적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가 목표에서 행동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목표에만 집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나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전환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은 또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행동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합리적으로,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일상의 패턴을 깨는 또 역발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떤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평소와 다른 그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기존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만 한다면 결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죠. 항상 하던 것만 하던 사람이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한 거죠. 결국 내가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항상 하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비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하던 패턴을 깨고 역발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오감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그 이미지를 글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한 에너지가 행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 행동은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라든지 일상적인 패턴을 깨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